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전 남편과 만나면서 그의 집안이 꽤 넉넉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쇼핑을 자주 즐기는 분이었고, 시아버지는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죠. 그들의 아들인 제 남편 역시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조건만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호텔 웨딩홀에서 진행된 예식에는 5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돌아와서는 시부모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남편은 자상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며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생기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치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명절 때 살짝 물어보시던 것이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니 매주 전화통화에서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 소식은 없니?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처음에는 평범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점점 더해갔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매번 만날 때마다 첫 마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요즘 얼굴색이 안 좋네. 생리는 제때 하니? 아니면 배란이를 제대로 못 맞추는 거 아니니? 저는 입술을 깨물며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다른 집 애들은 벌써 애 낳고 또 임신했다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늦어? 언제까지 둘이서만 살 생각이야? 시어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한숨을 깊게 내쉬셨죠. 어느 날은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댁 친척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기 소식이 없어? 요새 아이 낳기 힘들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이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뭐가 문제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때 남편은 그저 웃음으로 넘기며 곧 생기겠죠라고 말했을 뿐 제 편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던 질문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의 질문은 거의 추궁에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먹는 약을 발견하시더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니? 혹시 피임약 아니야? 너 설마 일부러 애 안 낳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당황해서 그건 영양제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가 없을 때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피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산부인과 의사를 아는 사람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산부인과 검진을 미루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혹시 네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 딸 잘 낳았어. 혹시 결혼 전에 무슨 병 앓은 거 있어? 아니면 임신한 적 있었던 거 아니야? 이 말에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전 임신 이력이 있었냐니 그건 마치 저를 의심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압박을 주셨어요.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게 만드셨고 친정에도 전화해서 따님이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저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더구나 이런 자리에서 남편은 항상 침묵했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도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죠.
그저 손으로 제 무릎을 토닥이며 눈짓으로 참으라는 신호만 보냈을 뿐이에요. 엄마, 때가 되면 생길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겨우 이런 말만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모르는 소리 마라. 너희가 지금 몇 살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정말 제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어요. 화장실에 앉아 붉은 피를 보며 혼자 흐느끼던 날들이 몇 번이었는지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란일에 맞춰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느껴졌고 그럴수록 스트레스는 더 쌓여갔어요. 결혼 4년 차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우리 며느리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전화해서 따님이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친정 어머니는 그 말을 전해주시며 많이 속상해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봤다며 저에게 부적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그 부적을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다 미신이야. 신경 쓰지 마.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때가 되면 생길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죠.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도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아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둘 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얼굴색이 순간 변하더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네가 먼저 가서 검사해봐. 남편의 단호한 어조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제 의견을 존중해주던 남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만 가야 하는데? 임신은 둘이 하는 건데 검사도 같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은 매일 나를 탓하고 당신은 나 혼자 병원에 가라고 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대학 때도 건강검진에서 항상 이상 없다고 나왔고 네가 먼저 가서 확인해봐. 네가 괜찮다면 그때 내가 갈게. 그 말에 더 서러워졌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이 다시 떠올랐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침묵하던 남편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야기를 꺼내며 설득했죠. 식사 시간, 출근 전, 퇴근 후. 틈만 나면 병원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2주 정도 지나서야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하지만 내가 문제 없다고 나오면 너도 각오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각오를 하라는 건지. 그저 드디어 같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안도했을 뿐이었죠. 병원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검사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호르몬 검사와 자궁 내막 검사 등을 받았고 남편은 정액 검사를 받게 되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이 3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혼자 가라고 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부인께서는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십니다. 배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의 정액 검사 결과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상태인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정자증?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은 정액 내에 정자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란 말이었죠.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일단 이 상태로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어요. 항상 저를 탓했던 그 말들이.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왜 검사받기를 그렇게 꺼렸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웠던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남편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려고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심하게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이제 원인이 밝혀졌으니 그만 저를 탓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려고 했죠. 예상치 못하게도 시댁 현관에 낯선 여자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배가 분명히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어요.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갑자기 여긴 웬일이니? 누구세요?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사실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곧 이혼시킬 테니까 우리 손주 잘 낳아주거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 손주? 잠깐만요. 이 여자분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너만 이혼해주면 돼. 우리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이 아이가 증명해줬잖아.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배신감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또 남편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이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건지. 그때 번뜩 깨달았습니다. 아, 하늘은 내 편이구나.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거든요. 그들은 무정자증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남편이 불륜관계이고 이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혼하죠.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쉽게 이혼에 동의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더 심한 저항을 예상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시댁에 갔었어. 임신한 여자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더라. 이혼해 줄 테니 위자료로 3억 줘.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좋아. 의외로 순순히 응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어요. 이 집도 내 명의로 돌려줘. 그것도 알았어. 빨리 이혼해주기만 하면 돼. 남편은 정말로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우리는 협의 이혼을 했고 약속대로 위자료 3억과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혼이 진행됐죠. 이혼 후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복수심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무정자증 사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며 그동안 제 인생을 재건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받은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올랐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도 시작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받은 남편의 무정자증 검사 결과지를 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가 여기 왜 왔어?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잖아.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시라고요.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불임 검사를 받았었는데 이게 남편 결과지예요.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분은 임신이 가능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결과지를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의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 시어머니 모두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 남편은 추가 검사를 받았고 역시 무정자증으로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을 만났던 거죠. 그날로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이혼했고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상처와 모욕에 대한 복수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이혼 후 2년이 지났고 행복합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번창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불임인 사실을 떠나 저를 배신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건 지옥일 테니까요. 전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제 권리를 지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불임 문제가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구원해 주었으니까요. 때로는 불행해 보이는 일이 나중에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